14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기분이 이상했다. 마냥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기분이 복합적으로 밀려왔다. 그만둔다는 생각을 매일 했는데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자 두려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동료들이나 아니면 부모님께 상의를 해볼까? 말하면 그만두지 말라고 할 것 같았다. 공무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인 줄 아시는 분들이니까. 생각해보니 나도 성인인데 상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책임을 부모님이나 동료들에게 떠넘기는 행동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 이왕 마음먹은 거 저질러버리자. 어떻게든 되겠지. 인사팀 담당자와 면담 신청을 했다. 상담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저 31일 차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먼저 말을 꺼냈다. 인사 담당자는 일주일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유했다. 나는 그냥 처리해달라고 말하고 나왔다. 14년간 생각해봤는데 일주일 더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나는 팀장, 과장에게도 의원 면직한다고 말하고 남은 휴가를 몰아쓰고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나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카톡 수신음도 울리기 시작했다. 의원 면직 공문이 실행된 모양이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팀장님이었다. 왜 그만두는 거야? 뭔 일 있어? 어디 아파? 앞으로 뭐 할 건데? 10분간 통화를 하고 끊자마자 바로 다음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다른 주사님이었다. 왜 그만두는 거야? 뭔 일 있어? 어디 아파? 앞으로 뭐 할 건데?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끊자 바로 다음 전화가 울렸다. 나는 바로 전화기를 꺼놨다. 그들의 호기심 욕구를 풀어주기엔 나는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다. 이렇게 14년간 공직 생활이 마무리되는구나. 생각만 하던 일을 실천에 옮긴 나를 애써 칭찬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못 버티는 나를 원망하기도 했다. 대출 받아놓은 것도 걱정이 됐다. 상환하라고 할 텐데 어떡하지? 대출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웃기지 않은가. 정작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해줘도 이율이 두세 배는 높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더 여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은 저리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 비빌언덕이라도 있어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름은 비빌언덕 대출.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하다 중간에 나온 40대를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고위직 분들이야 그만둬도 갈 곳이 있지만 행정 7급 나부랭이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직장은 없다. 다른 방면으로 진출하려면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번엔 나이가 걸린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늦은 나이이다. 20대 신입이 실수하면 귀엽지만 40대가 실수하면 귀싸대기 날리고 싶다. 내가 공무원을 그만뒀다고 말하면 열의 9은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어?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속으로 말한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좋은지. 꼭 공무원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공무원에 처음 들어오면 2번 놀라게 되는데 생각보다 급여가 적어서 1번 놀라고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2번 놀라게 된다. 먼저 급여를 보면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구급 월급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해서 최저시급에 맞게 급여를 올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구급 공무원 하느니 편의점 알바를 하면 돈을 더 번다는 말이다. 모 기업의 생산직으로 있는 아는 동생이 있는데 7급인 나의 월급과 비교해보면 정확히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래도 연금이 있지 않냐고?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었던 연금도 개박살이 났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표를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공무원 연금을 깎는 것이다. 표를 얻을 수 있는 치트키인데 이걸 가만히 놔두겠는가? 이런 식으로 공무원 연금을 난도질을 해놨다. 이연복 셰프가 마늘 다지듯이 말이다. 공무원 업무가 적다고? 공무원의 업무는 한번 만들어지면 사라지지는 않는 불멸의 존재이다. 전설적인 불멸의 새, 피닉스가 바로 공무원 업무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바로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침대에서 라돈 성분이 발견돼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러면 바로 다음날 공문이 내려온다. 관내 어린이집 요양원 등등. 라돈 실태 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업무가 자연스럽게 추가된다. 기존에 하던 업무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업무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다. 40kg 군장 메고 간신히 행군하고 있는데 5kg짜리 돌 하나 얹어주는 셈이다. 요즘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쉬는 인력이 많아서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 빠진 사람 업무까지 나머지 직원들이 나눠 갖게 된다. 행군하다 쓰러진 동료 군장을 나머지 소대원들이 나눠지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쌓이게 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세 번째로는 공직 문화인데 문화라는 말은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다른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군대에서도 군대 문화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다.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일들이 군대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도 군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문화들은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것이다. 군대에 안 가본 사람이 군대에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면 되지 않냐고 이딴 환상을 가지고 있듯이 말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공직사회도 피라미드 구조이다. 다른 일반 기업이 장군총 정도라면 공무원은 쿠프왕 대피라미드 정도 된다. 그만큼 관료제적 성격이 강하다.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들이 받드는 구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상명하복에 규율이 있고 여기서 튀는 행동을 하면 또라이 취급받게 된다. 그 또라이가 바로 나였다. 내가 뭔가를 창조하고 싶고 새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맞지 않는 조직인 것이다. 기존에 하던 관례가 거지 같아도 그냥 따라야 하는 문화인 것이다. 공무원 업무라는 것이 정량화하기도 힘들고 비교를 하기가 힘들다. 만약 A와 B직원이 승진 대상자인데 딱 한 사람만 승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A 직원 업무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B직원 업무는 공공버스 보조금 사업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떤 직원의 업무가 더 어려운 업무이고 더 잘했다고 평가하기가 애매한 것이다. 그래서 과장, 국장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더 잘하는 직원이 승진하게 된다. 물론 지역유지, 지방의원, 국회의원 같은 소위 백이 있다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인 것이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윗사람들 눈에 벗어나는 순간 승진은 물 건너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밖에 민원 관련 때문에 욕처먹고 얻어맞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것이다. 내가 이 돈 받고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저의 퇴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연금 이런 거 없이 일시금으로 받았고요. 이 돈 다 쓰고 나면 뒤가 없다는 말이죠. 실제로 인생이 삼박자 왈츠에서 갑자기 갱스터 리얼 힙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급액이 총 7,800 정도 되는데 공제액이 890만 원. 이걸 제한 금액이 6,900만 원입니다. 어떤가요?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많다면 적은 금액이지요? 그래도 평생 동안 내 통장에 찍힌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건 다음 화에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